지금 고령화 시대에 맞춰서 본다면은 적어도 상당한 고령자들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거나 폐지함으로써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인 책임을 지려는 그런 어떤 그 검토를 하는 게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도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부정수급자를 가려내고 실제 빈곤층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겠다는 취지로 이번 조사를 실시했지만 시행 과정에서 적잖은 부작용이 속출했기 때문입니다. 부양 의무자를 조사하고 통보하는 과정에서 아픈 가족사가 드러나고 이로 인해 가정 불화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당초 6월까지로 정했던 소명 기간을 이번 달까지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부양 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다음에 재산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입니다. 하지만 부양 의무자 기준의 즉각적인 폐지에는 부정적 입장입니다. 현재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비수급 빈곤층이 약 103만 명으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한 번의 수급자로 들어올 경우에 5조 원 규모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이 부분을 한 번에 해결할 수는 없다 생각하고요. 단계적으로 완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노인 빈곤의 문제는 사실상 특정 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대부분의 노인들이 해당됩니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45%. OECD 평균의 3배를 훨씬 웃돕니다. 경제성장의 주역으로 열심히 일했지만 정작 자신들의 노후를 생각할 겨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노후 대책 못한 사람이 거의 90%예요. 여기 지금 젊은 사람들은 앞을 위해서 노후 대책을 맹길지만은 우리 시절에는 먹고 살기가 바빠서 노후 대책은 꿈도 못 꿨고. 노인 자살률이 급증하고 있는 것도 경제적 빈곤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지난 1990년 인구 10만 명당 14명 수준이던 노인 자살률이 2009년에는 77명으로 5배 이상 늘었습니다. 특히 80살 이상 노인 자살률은 10만 명당 113명에 이릅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자살률의 4배가 넘습니다. OECD 회원국 가운데 1위입니다. 우리나라 노인 어떤 자살률의 굉장히 어떤 큰 요인은 결국은 노인 빈곤 문제가 상당히 밀접하게 관련돼 있고, 이런 노인 빈곤 문제가 특히 어떤 건강 문제나 가족 관계의 소원 등과 겹치게 될 경우에는 자살이 매우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갈수록 늘고 있는 노인 인구와 그에 비례해 커져가는 노인 부양 문제. 가족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곳도 있고 가족이 있어도 부양받을 수 없는 노인들도 많습니다. 부양가족 유무라는 일률적인 잣대가 아니라 실제적 부양 여부를 면밀히 조사해 보다 현실적인 지원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해 보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일어난 전쟁으로 300만 명 이상이 숨졌고 국토는 폐허가 돼버렸습니다. 살기 위해 무너진 다리에 몸을 맡긴 채 필사적으로 강을 건넜습니다. (3년) 동안 계속된 전쟁으로 한반도는 그야말로 초토화됐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그때 우리는 당시의 아프리카보다도 못 살았습니다. 여기는 국민학교 아동들에게 깨끗한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외 원조금으로 국정교과서를 찍고 내 자식만큼은 가난을 면하게 하겠다고 열심히 공부시켰습니다. 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는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결과 세계는 우리에게 한강의 기적이라는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앞에 보신 것처럼 우리는 전쟁의 잿더미에서 세계가 놀랄 경제 부국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K-POP 한류 열풍이 불고 있지만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한국의 경제 개발을 배우려는 이른바 개발정책 한류도 한창입니다. 캄보디아와 베트남에 불고 있는 한국 경제 배우기를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개장한 캄보디아 증권거래소의 홍보 동영상. 이곳에 한국인이 등장합니다. 앙코르와트 영광을 재현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캄보디아 증권거래소는 한국 거래소가 기술과 운영 방식 등을 제공해 세운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기술과 자본으로 만들어진 제도나 기관, 산업 등이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베트남엔 금융, 캄보디아엔 농업, 몽골에는 예금자 보호제도를, 우즈베키스탄은 공항, 우크라이나에는 에너지 정책을 전수하는 등 40여 개 나라의 우리의 정책을 전수하고 있습니다. 정책 한류는 세 축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부와 수출입은행에서 차관을 제공하는 유상원조,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의 사회 기반시설을 짓는 무상원조, 그리고 한국개발연구원의 KSP 사업, 우리의 경제발전 정보를 공유하는 사업 등입니다. 많은 나라들이 한국의 경험을 배우려는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한국이 경제 발전도 이루었고 그다음에 민주화도 이루었고, 근데 그게 특히 이제 뭐 분단이라든가 전쟁이라든가 이런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룩한 거거든요. (200만 명) 이상이 희생된 베트남 전쟁. 수도 하노이는 초토화됐습니다. 전쟁이 끝난 지 30여 년, 베트남은 매년 7%의 고속 성장을 기록 중입니다. 베트남 전쟁이 끝난 지 36년이 지난 지금, 이는 하노이 시내 어딜 가도 이렇게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가득합니다. 베트남은 아시아에서 가장 잠재력 있는 신흥시장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런 베트남에게 경제개발의 핵심 정책과 기술을 제공하는 나라는 참전국이기도 했던 한국입니다. 수도와 항만을 잇는 베트남 최초의 고속도로 건설 현장. 공구의 절반을 우리 기업이 맡아 선진 건설 기법을 전수 중입니다. 두 대도시 간에 고속도로가 없어서 현재 지방도로를 이용해서 모든 물류가 이동 중인데, 이 도로가 완공되고 나면은 그 물류 수송 원활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 위에 교량을 놓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교량 공사는 땅에 80m가량의 구멍을 뚫은 뒤에 최대한 빨리 철근을 박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섭씨 40도를 오르내리는 무더위 속에서도 하루 24시간 쉼없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0여 년 전 한국을 자국의 경제개발 모델로 선정한 베트남은 우리의 개발 정책을 전수받는데 가장 열심입니다. 고속도로 공사의 시행사는 베트남 개발은행입니다. 5년 전 설립된 이곳 역시 우리 정부와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은행 설립에 필요한 정책과 기술 등을 전수받았습니다. Tôi cảm thấy là cá nhân tôi thì đánh giá rất cao về cái chương trình hỗ trợ kỹ